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최종 시한까지 넘기면서 행정체제 개편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민생 토론회에 참석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또 주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마련된다면 저희들로서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도지사의 권한이 줄어들 것이라고 짧게 언급한 뒤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화제를 바꿨습니다. 도지사님 권한이 줄어드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까 그 앞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계절학기 유치하고 하는 거는 주민투표는 공휴일이 아닌 수요일에 해야 돼 올해는 12월 18일이 마지막으로 가능한 날짜입니다. 도의회 의견 청취 등 준비기간 60일을 감안하면 10월 17일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를 제주도에 요구해야 돼 사실상 최종 시한을 넘겼습니다. 정부가 주민투표를 계속 미루자 국회가 법을 제정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이른바 플랜 B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소속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서 선도적으로 좋은 제도가 잘 도입되고 도민들의 지방자치 권리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플랜 B도 불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주민투표를 통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안이나 플랜 B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특정 방향을 미리 정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검토 중이라며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일호입니다. 석 달 전 제주의 한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매몰돼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유족이 아닌 숨진 피해자 휴대전화로 보내 유족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매몰된 건 지난 7월. 60대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은 딸은 어머니의 49제가 지나서야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이 사건 진행 상황을 돌아가신 어머니의 휴대전화로만 알렸기 때문입니다. 전화도 없고 49제 하던 중에 그때야 이제 부랴부랴 이제 찾아본 거죠. 그거 보고. 접수번호와 담당 수사관 배정에 이어 검찰 송치 예정인 중간 통지까지 모두 유품을 통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유족들은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항의하고 번호 변경을 요청했지만 보름 후 경찰에 확인해보니 담당자는 요청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품을 들고 다니면서 이거를 확인해야 되냐고 엄청 화를 냈어요. 정신도 하나도 없고 이 상황에서 이거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고. 경찰은 사건을 접수할 때 자체 시스템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의 연락처로 바꿉니다. 경찰 수사 규칙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통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 친족 등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에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고 병원 이송 당시 피해자가 살아있어 연락처를 남겨뒀는데 사망 이후 섬세한 배려를 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유족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사고 현장 사진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가 유족이 이의 신청을 하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취하하면 사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우리가 누락감 어달로 밥 먹을 거예요. 좋아요. 제주에서 보기 드물게 어린이 농부들이 직접 고사리 손으로 벼를 수확하는 모습을 보니 수확의 계절, 가을의 풍요로움이 느껴집니다. 주말에는 가을비가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요일 새벽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10에서 50mm가 예상되고 낮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 비가 그치고 구름기 날씨를 보여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1.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무척 더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9도가량 뚝 떨어지겠고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2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고 내일 오전에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보시면 서부 지역 21도, 북부 지역 22도, 남부와 동부 지역 23도, 산간 지역 17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북부 지역 22도에 그치겠고요. 동부 지역 24도, 남부 지역 27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내일 밤부터는 풍랑경보로 특보가 강화되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따뜻하겠고요. 화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림읍에 단독주택을 소유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자치경찰이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의 수사 의뢰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문다혜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 대해 농어촌 민박 등록 없이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문 씨의 남편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제주의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숙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평생 거친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해온 대상군 해녀 13명이 명인 명장에 선정됐습니다. 제주 해녀문화예술연구협회는 오늘 국립제주박물관에서 헌정식을 열고 모슬포 수협 하모어촌계 김원옥 해녀 등 13명에게 명인과 명장, 헌정패를 수여했습니다. 협회는 제주 해녀문화 보전과 전승을 위해 물질 경력이 최소 50년 안팎의 원로나 은퇴 해녀 중에서 대상군 명인을 선정하고 활동 중인 상군 해녀 중에 대상군 명장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도부를 꾸린 정의당 제주도당이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제2공항을 백지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와 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며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순화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지역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달 제주 지역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72.2로 지난달보다 4.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7월 100에서 8월에는 88.8로 떨어지기 시작해 석 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대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이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회복세도 더뎌
사업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하 여경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메시지를 보내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휘관계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범행이 반복됐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고 변호인 측은 악의적인 고의를 갖고 한 것이 아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제주의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내일 국가유산청,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자연유산 보호관리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 체결에 따라 기관들은 전문성을 살려 지역 상생과 보호관리 고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과 자료를 비롯해 상호 인적 교류도 활발히 추진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